오늘의 내용은 이건데, 오늘은 그 신호등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요약을 적어놨는데, 다른 거 내용은 또 다 들으셔야 또 이 내용이 이해되리라고 보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신호등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적색, 황색, 녹색.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적색, 황색, 녹색 이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색깔도 있고 글씨도 있으면은 이중으로 뭔가 안전장치가 있다. 그래서 확실한 신호가 된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사안일 것이고, 또 이하는 뭐 글씨까지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교통신호등으로만 보면은 저는 이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이 글씨 읽는다는 것도 좀 피곤한 일이거든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서는 신호등마저도 글씨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해 보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부서에서 협력업체한테 발주를 주는데 납기를 안 줘요. 숫자를 안 주고 신호등만 줘. 그게 훨씬 더 조달에 효과가 좋더라. 이런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납기 숫자 언제 며칠까지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신호등만 주고 빨간색이면 너는 불이 나게 해서 빨리 납품해라. 그 대신 납기를 늦추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표시한다. 우리가 왜 신호등을 지금 여기서 쓰고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TOC가 그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가지고 있고 민감하고, 또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가 상당히 큰 핵심 테마입니다. 변동성.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변동성. 품질의 변동성도 있고, 수요의 변동성도 있고, 수급의 변동성도 있고, 관리의 변동성도 있고, 모든 것들이 확정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바람이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든지 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할 때 목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변동성이 있으면 계획은 풀어지기 마련이다. 변동성 때문에 계획대로 안 간다. 생산 계획이든 무슨 계획이든 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프로치는 뭐냐? 변동성을 없애라, 죽여라, 줄여라. 그러면은 계획대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경영 패러다임에서의 일관된 거의 모든 이야기였어요. 앞에 T자 들어간 거, TOC만 빼고 토탈 어프로치, TPM, TQM, TQC 이런 부분들. 변동성 줄이기입니다. 식스 시그마마저도 변동성 줄이는 거. 린도 사실은 변동성 줄이는 거. 부분 변동성을 줄여놓으면은 그것이 합쳐졌을 때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갈 것이다. 자, 여러분, 뭐 생산 쪽으로 한다 했을 때 납기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은 납기를 단축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납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납기를 지켰을 때 단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면 변동성 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분 줄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의 개선은 전체의 개선이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토탈 어프로치의 이야기예요. 근데 TOC는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변동성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획대로 가보자. 계획대로 가보자. 납기도 지켜보고 등등. 그러니까 계획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뭔가 일정 계획을 지키고 납기를 지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에 TLS 하셨어요. 근데 서로 배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식스, 시그마든 린이든 둘이 합해서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포인트는. 근데 식스, 시그마, 린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변동성 줄이는 데 있어요. 근데 TOC가 잘하는 건 뭐예요? 오케이, 변동성을 줄여주면 좋고 금상첨화고. 근데 나는 TOC는 변동성 있더라도 계획대로 한번 가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겠다. 이게 TOC. 어떤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호등 왜 제가 들고 나왔냐고요? 첫 번째 기능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신호등이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믿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는 마십시오. 신호등만 달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냐? 안 돼요. 신호등은 맨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다가 신호등을 매달았을 때 길을 닦지 않고 신호등부터 달아놓고 길을 냅니까? 아니면 길을 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호등을 답니까? 응? 길을 내놓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내놓고 신호등을 안 다면 어떻습니까? 길을 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동사보면 채증이며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달면은 그 길을 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길을 내는 것은 뭘로 길을 내야 된다고? 오케이. 6 시그마? 오케이. 필요하면 린? 오케이. 또 뭡니까? 트리치? 오케이. 오케이. 다 필요하면 해서 뭔가 길을 내고 거기에다가 길을 낼 때도 TOC가 방향을 설계를 해서 방향을 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은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뭔가에 집중해야 될 그 집중의 포인트를 찾는다는 이야기, 집중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TOC의 그 본질을 정말 실현시키는 훌륭한 도구예요. TOC의 본질이 뭐냐? 포커스입니다. 집중, 제약, 핵심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거, 그게 TOC예요. 근데 신호등이 그 일을 아주 잘한다. 그것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했죠. 신호등만 달아도 날짜 안 줘도 잘 지키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숫자보다 이 색깔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의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는 어느 천재가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범인들이 모여가지고 큰 어떤 일을 하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쉬워야 돼요. 숫자보다 색상이 훨씬 쉬워요. 또 관리의 포인트도 잡아낼 수가 있고 우선순위도 가려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신호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